말을 잘 하려면 사실은 이거 진짜 제가 학교에서만 사실 알려드리는 건데 반짝반짝 스타 있죠. 부사가 많이 들어가면 사자 같아. 거봐. 저 사람 나 싫어하네. 무조건 즉시에 대답하는 건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인생 스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책을 얘기한다기보다 한 여성이 결혼 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 책을 보기 전에 교수님을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 이분 되게 매력적이다 이러고 봤더니만 미국 간 지 한 10년 조금 넘은 사람인데 교수 생활하시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쳐. 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막 한눈에 촥 저는 너무 알잖아요. 뭔가 잃은 사람은 그냥 거저 잃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겠다 그랬는데 마침 또 책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정말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운명을 바꿨을 것 같은 교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선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럼 네. 우리 저기 NKTV 구독자분들은 이영선 교수님 매력적인데 저 처음이에요 하실 테니까 선생님도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MKTV 구독자 여러분. 네, 로체스터 대학교의 이영선입니다. 저 역시 모닝 짹짹이 시절을 몇 년 전에 했고 우리 김희경 대표님의 그 모든 고민과 이런 것들도 같이 유튜브로 통해서 보면서 응원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 오늘 기쁘고 일기장에 오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면서 2년 연속 강의 평가 1위도 했다 그러고 수업에서 어떤 거 가르치세요? 거기서는? 저는 경영대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네. 전공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아. 그래서 거기 경영대에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당장 이렇게 클라이언트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하기가 필수다 해서 어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대학교들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네.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해서 맞아요. 대중연설이라는 그 수업이 전공하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처럼? 교양 필수 교양. 수업이었던 거예요. 진짜 퍼블릭 네. 스피킹이? 그게 한 오. 전체 미국 한 70% 대학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외국인인데 이 수업 가르칠 수 있어요? 라고 이 담당 교수한테 제가 물었었어요. 보통 영어가 유창해야 된다라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보통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왜? 영어가 잘하고 못하고가 대중연설 말하기를 잘하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구조랑 오케이. 어떤 그런 뭐 전달의 어떤 요소들만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그걸 가르칠 수 있으면 학생들은 무조건 너를 존경할 거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 좋다. 그것도 그 교수님.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려면 또 수업을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가질 수 있는. 근데 그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어려운 게 아니네. 이렇게 14주만 공부하면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거네. 그럼 나는 왜 대학교 때 이걸 안 배웠지? 우리 학교는 왜 없었지? 우리 그렇지. 한국에서는 내가 회사 다닐 때 이걸 알았으면 그 과거가 오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거를 배웠으면 내가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프로답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미 2012년 그러니까 12, 3년 전에 이미 생각을 했었다가 이 수업이 그렇구나. 아직도 안 열렸다고 하면서 제가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잘하는 기본 두 가지를 딱 먼저 전제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어요? 말을 잘 하려면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하는 거에 목적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네. 내가 이거를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야? 아니면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말하기야? 그렇죠. 누군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말하기야? 이런 거를 목적을 알고 딱 들어가야 네. 핵심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아하.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를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을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아하, 그래서 무게중심이 상대방. 나한테 네.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고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거에서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단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배려하는 말하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의 대화와 아까 얘기한 퍼블릭 스피킹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랑 6시간 내내 얘기하고 뭐 오늘 못한 얘기 내일 하고 또 계속 네. 할 수 있어. 근데 서서 퍼블릭 스피킹은 못하죠. 왜 흔히들 우리 얘기할 때 내성적인 사람은 네. 앉아서 수다 떠는 건 하지만 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어때요? 네, 내성적인 분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를 네. 어려워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주목받는 것 자체를 주목. 너무 두려워해서.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제 외향적인 분은 어쨌든 이런 시선도 좀 즐기고 이런 군중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편하신데 네. 내향적인 분들은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도 퍼블릭 스피킹 할 기회 너무 많잖아요. 어디서 발표도 해야 되고 요새는 뭐 차 마시면서 계약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죠. 다 드러내놓고 다 뭐 발표해야 되고 맞습니다. 질의응답 받아야 되고 그쵸. 그거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성격을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성격은 사실 바뀌지 않고요. 저도 내향형이거든요. 여기서 내향형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노출된 것 자체가 수렵 채집 시절에 자기가 노출 드러나지면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런 본능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는 본능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안 돼. 난 떨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아이고 나는 왜 떨어. 내가 못났지. 이게 아니라 떨리는 건 당연해. 오케이. 내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준비한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생각을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허.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너무 휩싸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때 그냥 상대방에게 내가 뭐를 더 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거를 얼만큼 더 알려줄 수 있을까를 약간 오케이. 두려움의 식은땀이냐, 설레임의 식은땀이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가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부담이에요. 네, 왜냐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청중 중에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약간 이만큼만 찌푸리거나 딴짓하잖아요. 핸드폰 보거나. 그럼 맞아. 거봐. 저 사람이 나 싫어하네. 어, 막 이렇게 어, 나 망쳤어. 내가 별론가? 막 이렇게 약간 자기만의 스토리에 빠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건지 정말 전날에 잠을 못 자서 하품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잘못해서 나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그 생각을 끊어내시고 그러네고. 잘 보는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음. 나를 잘 보고 웃어주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을 보면서 안심을 하셔야 돼요. 나 잘하고 있네. 네. 원래 그러면- 무대 위에 혼자 있는 게 엄청 외롭거든. 맞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잘하시고. 사람까지 봐봐. 벌벌 떨고. 거기서 많이 트라우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있죠.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 보고 아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안심을 한 안심하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시선은 좀 나눠주는 게 좋죠. 골고루. 네. 그래서 오히려 전날에 못 주무셨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연민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봐주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대중에서 무대 위에서 하는 이런 퍼블릭 스피킹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스피킹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면접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이 네. 잘 돼야 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학교 랭킹에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아니 근데 한국도 점점 면접이 너무 중요해. 취업에 말하는 게. 네. 미국은 되게 심하다며요. 아니 근데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나서 구글, 테슬라, 뭐 아마존, 메타 등등 글로벌 기업들 네. 되게 많이 취업했다 그러는데 네. 뭐 알려주신 거예요 도대체? 일단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좋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의 한 끗 차이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어떤 게 있어? 제가 봤을 궁금하다. 때는 네. 그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과가 있고 잘났으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치. 절박하니까 홍보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거를 알리되 제일 마지막에 포커스가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와 이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와 내 경험과
어떻게? 내 사례가 어떻게 맞는지까지 얘기해야 돼. 그게 만나서 뭐가 될지? 네. 아. 그것까지 어필을 해야 받아주는 입장에서 아니면 면접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왔을 때 우리 팀으로 같이 일할 때 진짜 이런 식으로 굴러가겠구나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네. 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말하는 거구나. 네, 그게. 생생하게 말해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면접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뭐 어떤 경험을 해서 아주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렇지. 아주 큰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뭐 제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흡족했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부사가 많이 들어가면 미사 여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사자 같아. 네네, 오히려 과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거 진짜 제가 수업에서 학교에서만 사실 알려드리는 건데 정말 네 우리 아미케이 TV 구독자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STAR, 스타. 반짝반짝 스타 있죠. 오케이, 그 STAR 메소드가 있어요. 면접 어떻게? 그 템플릿에.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보통 뭐 여러분 뭐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경험 아니면 어떤 최근 있었던 팀 프로젝트에서 어떤 중요한 경험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질문들 받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S, situation, 어떤 오케이. 상황이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T, task, 어떤 과제를 맡았는지, 오케이. 어떤 일을 내가 부여받았는지, 그다음에 A는 action, 실제로 뭘 했는지, 그거를 다 팩트 베이스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은 마지막에 result, 결과예요. 그래서 오케이. 결과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오케이. 프로핏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아니면 뭐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렇지.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팔로워가 늘었는지, 아니면 내가 뭐를 배웠는지까지도 다 리졸트에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STAR 스타 메소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을 잘하는 제 학생들의 한 끗 차이는 네. 그래서 이 경험으로 내가 이 회사의 회사에. 이 비전과 어떻게 매치시킬 건지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네. 네. 이게 벌써 면접을 보다 보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아까 STAR을 얘기하는 동안 아, 쟤는 어떤 애구나를 네, 알게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마지막에 나 얘기 다 했으니까 당신 회사 내가 알고 있어요와 맞아 떨어지는 네, 거지. 맞아요. 아는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진짜 아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마인드셋이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셋은 뭐냐면 여기 아니어도 돼. 라는 마인드가 흥정을 잘해야 돼. 네, 속으로. 근데 막 그 비전이랑 나랑 맞추면서 네. 반드시 여기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절박하면 안 돼. 안 돼, 절박하면 티나고 절박한 아, 사람 사실 안 뽑고 어떡하지? 싶어요. 어떡하지? 절박하면 안 돼. 절박해 보이는 사람은 어머 급해. 지금 또 다른 데 면접 네, 마음속으로는 절박해도 티나면 안 돼. 티를 안 내고 그리고 사실 그 회사가 아니어도 나를 인정해주는 정말 단 하나의 회사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만 갖고 스스로 좀 믿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붙고 왔다고 선생님한테 와갖고 막 자랑해요. 네, 너무 많아요. 뭐 네. 와서 뭐라도 좀 커피라도 한잔 사나? 두고두고 연락이 오죠. 스벅이라도 하나 사나? 어?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뿌듯하겠네. 면접도 그렇고 사실 승진도 딱 그런 한 끗 차이예요. 승진도 똑같이 안에서 사실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더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험이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또 한 끗 차이가 네. 다른 타 부서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쉽게 쉬운 언어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아, 내 지식을 얼마나 더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한 끗 차이가 있으면 승진도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 같은데 네. 직장 내에서 혹은 내가 어떤 사업상 협상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얘기하셨는데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딱 좋을 거 네. 얘기해 주세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직급별로 제가 약간 나누어서 말씀드린 챕터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리더급, 네.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이제 신입 사원들에 네. 대한 제가 팁을 좀 드렸는데 일단 리더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네. 경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왜냐면 말을 계속 본인이 많이 하게 되시면 따르시는 분들이 이 사람의 비전, 이 사람의 성사진이기 때문에 자기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하는 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로얄티가 좀 약간 떨어지는 확률이 있고요. 네. 또 중간 관리자는 뭐라 중간 해야 돼요? 관리자의 말하기는 네. 사실 중간 관리자는 역할이 정말 곤란하잖아요. 리더분들과 이런 신입분들의 중간에서 정말
진짜 어려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 중간 관리자분이신데 미팅이 진짜 많으세요. 왜냐면 밑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미팅만 하느냐고 본인 업무를 못 하시는 분이 진짜 많고, 그게 심리적으로 남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아하. 자기가까지 그 감정이 전이가 돼서 약간 심리적인 번아웃, 그다음에 자기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신체적인 번아웃도 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번은 정기적인 미팅을 하되 그걸 그냥 분기별로 정해버리세요. 이 사람하고는 매주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30분 아니면 1시간. 그래서 미팅을 그렇게 다 잡아놓으시고 그 이외에 되는 시간들은 자기 시간으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네. 이래야 감정적인 소모가 덜하고 물리적인 번아웃이 덜 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네. 그때그때 이 사람의 강점을 찾아주고 리더분들의 미션을 또 전해주고 네. 이게 1대1이 되면은 좀 수긍이 되는데 오케이. 그냥 무조건 전체에게 전달 이런 건 약간 수긍이 덜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신입사원들 때 신입사원들? 제가 팁을 드리는 거는 네. 사실 신입사원들은 가장 패기가 있어요. 네. 잘하고 싶고 그렇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는 실수가 뭐냐면 혼자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래요. 말하지 않고. 저는 이제 사부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아. 혼자 말하지 않고 왜냐면 잘하고 싶어서 혼자 그냥 끙끙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과물 가져가서 딱 내놓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물일 확률이 높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신입사원들에게는 사실은 회사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완벽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엄청 막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원하지도 않고 그냥 제 시간에 주어진 거를 괜찮은 퀄리티로 끝내기를 바래요. 그러면 본인은 그거를 하시면 되고 네. 임무를 받았을 때, 태스크를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렇죠. 이해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업무를 이해한 게 맞는지, 결과물이나 디테일을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상사분과 확인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3,000%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 아 근데 이렇게 우리 이현순 교수님은 직장생활을 해보셔서 이런 걸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제가 돌아간다면 그죠? 이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 20대에 직장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만큼 내 책상에 일이 와 있고 맞아요. 남이 부탁하는 걸 쳐내는 게 엄청 어려운 말하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것도 말로 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본인이 파악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시키는 사람은 얼만큼 이 본인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일이 얼만큼 있다라는 걸 사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다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일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사실은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얼마 동안 할 수 있고 이 이후에도 내가 하는 게 괜찮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처음부터 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부탁을 받은 즉시에 대답하는 건 안 됩니다. 단 5분이라도 생각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시간을 버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이걸 내가 이거 진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하고 싶어? 이런 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대답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상사가? 설마 그 정도 당장 대답해 이렇게 하는 성사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잠깐 오늘 일정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라도 버셔야 합니다.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일주일 알바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알바하고 끝낼 일이면 사실은 좀 얼굴도 잘 보이고 싶고 하니까 그냥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이 일을 1년, 5년, 10년 계속하고 싶어. 하고 싶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하려면 이 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탁만 받다가 일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맞아. 내 손해잖아요. 맞아. 그러면 회사를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현재 컨디션이 뭔지를 파악하고 아니 이거는 진짜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즉시 거부할 것도 아니고. 네, 즉시 거부가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벌으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벌으라는 네. 거죠.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말하거나 할 때는 써서 네.
그대로 읽는 스타일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정리된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느냐고 너무 키워드만 갖고 얘기하다 보면 내 말이 막 진짜 두서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말하기를 권하세요? 퍼블릭 스피킹에서는.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일단은 줄글로 한번 쭉 쓰시는 건 추천드려요. 왜냐면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네.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연습을 할 때 키워드에 약간 동그라미 치시면서 이 흐름에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는지가 익숙해져야 돼요. 네,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대본을 보지 않고 네. 정말 키워드만 그런 작은 노트 같은 거에 써놓고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이 흐름이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이게 키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말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토시가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단계를 좀 무서워하세요. 내가 아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키워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좀 자연스러운 게 필요합니다. 이 책은 네.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제일 좋을까요? 네. 내 생각과 달리, 내 성격과 내향적인 내 성격과 이런 거와 달리 밖에서 내가 내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들리게 하고 설득적으로 들리게 하는 말하기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터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답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스킬들이나 마인드셋 같은 네. 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모습을 한 20, 30대 아니면 40대 분들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갈수록 내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소통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어디서도 이렇게 말하기를 정말 강사 뭐 이런 사람 아니고 나서는 배우기도 쉽지도 않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통해서 다 패스하거든요.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승진할 때도 그렇고 수도 없이 네가 무슨 생각 갖고 있어를 자꾸 우리는 글로 다 썼는데 됐고 읽었고 말로 해봐 이랬잖아요. 다시 한번 그게 말해봐. 다 정제된 거거든요. 거기서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맞아. 사실은 그거가 찐이죠. 말로 표현되는 게 사실 글로 쓴 거는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이트로 지울 수도 있는데 네. 말로 한 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꼭 한번 배워보는 건 정말 사는데 되게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인생 스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책이요. 우리 그 나눔 이벤트를 좀 할까요? 영상 후기를 우리 댓글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어떤 말하기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좋다. 한번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사실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스피치 상황에서의 면접이 어렵건 뭐 가장 어려워하는 스피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좀 적어주시면 그중에 10분을 뽑아서 정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책의 제목도 함께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직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2.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네, 3. 집 주소를 바꾸는 말하기 수업. 4. 성격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네, 제목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